자, 저 2부로 아까 1부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한미가 북한 수역 정보를 공유해서 대잠 작전을 강화한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SLBM 탑재 잠수함 등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수역 정보를 상호 분석해 공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 평상시에는 북한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다가 유사시에는 격침시킬 수 있는 대잠수함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할 정보에는 이 SLBM 잠수함 기지가 있는 북한 심포 인근 수역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데, 양국 해군은 해저 지형과 수온, 조류 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수집한 북한 수중 환경 정보를 제공받으면 우리 잠수함 대북 작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미군 측은 미국 핵 잠수함들의 비밀 작전 상황 정보 제공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잠수함들은 이미 비밀리에 지난해 이후 심포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의 SLBM 잠수함 감시 추적 작전을 벌이고 있고요. SLBM 시험 발사 정보와 SLBM이 탑재된 심포급 잠수함 음향 정보 등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쟁 때문에 꺼내졌던 이 한일 군사 교류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한일 간의 군사적 교류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해군이 일본을 갖다가 방문한다고 합니다.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대양 항해 훈련차 12개국을 기항하는데 그 일정에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1년 한일 관계가 냉각된 이후 5년 만이라는 겁니다. 자, 일본과의 군사교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지난 3일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한미일 국방당국이 화상회의를 통해 정보와 정책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군사교류가 이제 겨우 재개됐는데요. 오히려 중국하고는 한중 군사교류가 더 활발하고 많죠. 근데 일본하고 끊어져 있었다는 것이 5년간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중국하고의 군사교류가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저는 깊숙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한테서 이 군사교류 재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우리는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독도 문제 등 때문에 군사 교류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 입장인데요. 저는 독도는 독도고 과거사는 과거사고, 결국은 이 중국은 북한 편에 붙어서 앞으로 이 한반도 군사적 위기에 같은 편에 설 것이고요. 한국은 미국, 일본과 더불어서 같은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시에 한국으로 지원이 들어오는 것이 오사카 등 일본 내 6개 기지에서 들어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일 간의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반대한, 즉 좌파들이 지난 이명박 정권 때 하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반대한 이유는 그 배경에는 친북, 친중 세력들이 있다라는 게 제 확실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사드를 갖다 놓고 또 사드와 그 유사한 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려면 일본으로부터 이 정보를 갖다가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요. MD라는 것이 어떤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이 요격 무기와 레이더를 사용하고 도입하고, 거기에 또 거기와 운영과 관련되는 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 등을 갖다가 공유할 수 있으면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이 완벽하게 미사일 방어망이 구축되려면 미국은 지금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일본을 통해서
걔는 다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멀잖아요. 동북아시아에. 일본을 그 기지로 해서 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과 같이 방위 조약을 맺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최근에 위협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과거의 재래식 도발, 재래식 전쟁하고는 달라진 핵과 미사일에 의한 전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고정관념들을 버리고 이걸 갖다가 막기 위한 기술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서 당연히 미국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일본하고도 정보를 교류하는 이런 안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왜 미국의 핵 잠함에 대한 정보를 한국 측에 완전히 안 주는가? 그리고 한일 간에는 기본적인 군사 정보에 대한 교류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그걸 한번 뭐 북한이 미사일 노동 미사일 발사했을 때 한번 했다고 그걸 자랑해야 되는 수준에 이르는가? 이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 미국이나 일본이 봤을 때 군사적인 부분에서 한국은 믿기가 어렵거나 양다리를 걸치거나 정권이 바뀌면 정부가 저쪽으로 전부 다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를 배치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사실상 기술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물으면 우리는 MD에 참가 안 합니다라고 마치 MD가 무슨 협정의 조약에 의한 뭐 국가들 간의 모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즉 말로 타고 다니던 시대에서 기차나 차로 움직이는 시대가 열렸다. 그때 말을 타고 전쟁하는 기병대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병대가 없어지고 뭐가 생겼습니까? 기갑부대가 생겼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은 말과 기갑부대가 혼용된 전쟁이었고 뭐 그 이후에 벌어진 큰 전쟁들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전쟁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한국전에서 말이 동원됐습니까? 사실상 한국전쟁은 말이 사라진 최초의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2차 대전 영화들 뭐 퓨리나 이런 거 보면 이 탱크전을 벌이는데 이 말도 그 사이에 한마디씩 지나다니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 이 재래전과 현대전이 혼합된 전쟁이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 SLBM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갖추고 있는 이런 어떤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탱크 몇 대, 포 몇 대, 그 다음에 뭐 장갑차 몇 대 이런 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김정은이 매우 영리하고 매우 이런 어떤 전략 부분에서는 뛰어난 사고를 가졌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걸 갖다가 자꾸 젊은 또라이니 뭐 이 북한 정권이 곧 붕괴되니 탈북자가 망명자가 늘어나니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게 어리지만은 저거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는 훨씬 머리가 잘 돌아간다. 복잡하게 막 우리 돈도 없는데 이런 무기체계 갖출 것 없이 기본만 갖춰놨으니까 지금부터는 핵과 미사일, SLBM 그리고 잠수함에 치중하자.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나서 안보리에서 지금 성명까지 채택하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SLBM에 대한 규탄 성명 유엔 안보리에서 동참을 했습니다. 중국이 왜 사드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넣다가 반대를 거다가 그래서 중국을 반대로 이전에 스커드 노동 미사일 등이 발사됐을 때는 성명 채택이 무산됐는데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반대하니까 그러겠죠. 이번에 왜 태도 변화가 있었느냐? 9월 4, 5일 중국 항주에서 열리는 G20 그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서 중국이 약간은 부드러워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매일경제신문이 28일 국회에서 입수한 고트라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내부 동향서를 살펴보면 양국 간의 경제, 문화, 정부 인사 교류와 관련해 중국 측이 사실상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사례가 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트라 보고서에 나타난 중국의 민관은 티나게 한국 측을 몰아세우기보다는 보복 아닌 보복 같은 조치들을 취해온 의문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은근히 지금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서요. 저런 이중적 행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의 사드가 한국에 배치가 된다면 이것은 결국은 사드 배치로서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MD 시스템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MD라는 것이 다른 뭐가 있는 것처럼 MD 안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중성도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자, 여기에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가 하면요. 성주 성산포대에서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으로 이렇게 옮기게 된 계기가 뭐냐, 그리고 처음부터 짜놓고 그렇게 간 거 아니냐 하니까, 자, 주민들 사이에 염속산이나 까치산 같은 제3후보지를 거론하다가 이들 후보지가 적합하지 않다 하니까 지리와 사정에 밝은 한 촌노가 성주 골프장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3후보지가 주민들 사이에서 은밀히 거론되다가 대통령이 8월 4일 새누리당 초선 의원을 만나서 제3후보지를 성주에서 뜻을 모아서 해주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 촌노가 거기가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쪽으로 결정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산포대가 미사일 포대로는 가능하지만은 레이더와 6기의 미사일을 발사대를 갖다가 배치하기에는 땅이 좁았다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사드 관련 자료에 보면, 즉 사드 포대의 배치 개념들을 보면 레이더 앞 500m에 6기의 발사대가 배치되는데, 발사대도 레이더하고 발사대도 거리가 있어야 되고 500m, 또 발사대 간에도 일정한 거리를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성산포대의 경우 6기의 발사대가 모두 설치될 그런 어떤 넓이는 아니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 김종대 의원, 타칭 국방 전문가라고 하는 이분은요, 국방부가 자료를 내놓지 않으니 6기의 발사대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산포대에 알 수 없지만은, 만약에 6기가 배치될 수 없다면 사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려면 6기를 다 놔야 되는데 성산포대가 좀 좁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성산포대를 좁은데 애초에 쫄속으로 발표했다가 그렇게 옮겼으며, 한 촌노가 이야기를 해서 글로 갔다라는 말이 이게 진짜라면 한국은 국가가 문을 닫아야 될 문제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처음부터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한번 던져보고 반발이 심하니까 플랜 B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입니다. 자, 제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과연 핵 잠수함을 이렇게 보유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어요. 지금 이거는 정말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가지고 가고 미군을 우리 땅에 주둔시키려고 한다면 핵 잠수함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핵 잠수함으로 너네들 땅을 다 북한을 사사시 뒤지고 있는데 굳이 당신들이 핵 잠수함을 가질 필요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죠. 미국은 이 농축 우라늄을 활용하는 핵 잠수함을 결국은 이 핵개발 앞단계라고 직전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에는 핵잠수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방침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협정을 잘 맺고 우리가 미국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핵개발을 하겠다고 요즘 말씀하시는 분들 보수 진영에 많은데요. 그것도 사실상으로 지금 미국을 우리한테 두느냐, 안 그러면 미국을 가라 그러고 우리가 핵개발을 할 거냐, 선택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요, 핵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와 SLBM을 운용하는 나라는 일치합니다. 왜? 핵 잠수함이 없는 SLBM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하고 프랑스, 중국하고 인도가 핵 잠수함과 SLBM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핵잠수함을 가지는 것은 SLBM을 쏠라고 가지는 거지, 핵잠수함을 그냥 SLBM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핵잠수함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7번째 SLBM 개발 국가다는데, 북한은 잠수함이 없이 지금 SLBM만 개발했다. 그럼 북한은 당연히 핵잠수함은 아니더라도 핵잠수함에 버금가는 대형 잠수함을 만들거나 거기에 또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나오거나 만들고 있거나 그래야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완벽한 핵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는 미국하고 러시아 2개 나라밖에 없고요. 중국은 러시아 거를 갖다가 개량해서 핵잠수함을 만들었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만들지 못하고 있답니다. 영국은 핵잠수함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최근 들어서 이것이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핵잠수함을 계획을 포기했다. 독자 개발을요. 프랑스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핵잠수함을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이 협정을 맺고 미국의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방식을 택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좀 신기한 나라가 인도가 있는데요. 인도는 핵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핵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상 허용을 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인도는 핵 잠수함을 갖다가 러시아로부터 10년 운용을 하는 계획으로 리스를 해왔습니다. 돈을 얼마 줬느냐? 5,500톤급 핵 잠수함을 1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한 1,500억 원 정도를 주고 빌려와서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핵 잠수함 현황은 이런데요.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하자, 핵 잠수함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뭐냐? 추가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과 관련되는 레이더와 그 다음에 이 미사일을 우리가 사들이고, 뭐 KMD 독자 개발 이런 소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국산 독자 개발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무현 DJ 정권에 미국의 무기를 갖다가 가지고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부분에서 북한을 의식했는지 중국을 의식했는지 그게 싫으니까, 그래서 KMD를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지킬 미사일을 하고 레이더를 만들겠다 이랬는데, 또 다른 하나는 그거겠죠. 역대까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K자 붙은 명품 무기, 즉 자주국방 운운하면서 그 대가로 실질적으로 배경에 숨은 일들은 이 수많은 몇 조 단위의 돈을 들여서 비행기나 어떤 뭐 탱커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만들자 이러면서 돈 빼먹으려고 한 사람들이 뒤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산 명품 무기가 잘 진행되어서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처럼 애국적 차원에서 미국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돈 빼먹는다라고 지금 제가 단언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산 명품 무기 중에 제대로 가동이 되어서 실전 배치가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 두 가지 의도, 즉 과거의 좌파 정권, 야권 정권들이 중국과 북한을 의식해서 미군은 가라, 우리가 자주국방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무기를 가지고 같은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지 않겠다고 했던 거고, 또 거기에 한국 군인들이나 그 각종 그 연구소 또 방산업체들은 자, 이거 우리가 만든다면서 돈 벌어먹자라고 하는 부분이 결합됐는데, 결국은 지금 와서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대국민 사기극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핵개발, 뭐 핵잠함 소리 하지 말고요, 현실적으로 사드를 하나 갖다 놓으면 이제 더 갖다 놔야 될 겁니다. 안 갖다 놓으면 안 되죠. 자, 그럼 사서 갖다 놔야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MD에 들어간다 하면 들어간다 소리가 될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더 나아가서 미국, 일본과
이 군사 정보에 대한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금 사드 반대라든지 또 전시작전권 이양이라든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유지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더 튼튼히 갖고 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핵 잠수함을 보유하느냐 보유하지 않느냐, 독자적인 핵을 개발하느냐,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둘러싼 무의미한 논쟁에 대해서요, 제가 확실한 정보를 입수해서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사드 논란을 빨리 종식짓고,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전시작전권 이양 이런 문제도 빨리 논란을 갖다가 매듭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와 같은 사드와 또 한미일 간의 정보 교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보수 진영 일부에서 댓글에 계속 달리는 핵 잠수함 보유, 독자 핵 개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속이 시원할 뿐이지 현실적인 대안은 아닙니다.